친구들 안녕하세요. 상담가 토리 선생님입니다. 요즘 해솔이가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느라 참 바빠 보이는데요. 우리 기특한 해솔이를 위해서 선생님도 좀 도움을 주고 싶네요. 뭘 도와주면 되려나? 상담가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죠.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또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 짐작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오늘 인물의 성격을 함께 알아보고 성격 짐작하는 것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 그리고 글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 짐작하기까지 함께 해봐요. 그럼 출발! 추론하며 읽기 오늘의 첫 번째 주제에는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친구들, 우리 성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사전에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관찰되거나 누구를 만나든 사람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서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 양식이다! 라고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줄까요? 성격은요, 아이로 예를 들면 친절한 아이, 자상한 아이, 욕심 많은 아이, 이와 같은 반복되는 행동 양식을 뜻하는 표현이랍니다. 자, 사람의 성격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알면 좋겠죠. 자, 그러면 성격의 뜻을 알아보았으니 이걸 함께 짐작하다 할 때의 짐작의 뜻도 찾아봤어요. 짐작은요, 글과 글 사이에 생략되거나 숨어있는 내용을 생각해서 읽는 것을 뜻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을 읽다 보면 글에서 직접적으로 말해주질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생략된 내용으로 상상해서 또는 미루어 짐작해보는 것을 통해서 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생략된 내용을 같은 친구들이 읽고도 다르게 짐작할 때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짐작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작, 그러니까 추론과 비슷한 말인데요. 추론하며 글을 읽으면 새롭게 읽는 글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요. 또 글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추론하며 읽기를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글을 함께 읽으며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까요? 성격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자, 일단 글의 제목은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책 표지를 보니까 바위나리는 바닷가에 핀 꽃이고요. 아기별은 하늘나라에 사는 아기별이에요. 이 두 인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 부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며 바위나리는 훌쩍훌쩍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불끈 솟아오르면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서쪽으로 슬그머니 사라져가도 찾아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고 해가 졌구나 라는 장면인데요. 지금 등장인물인 바위나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나요? 어떤 사람이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위나리의 처지를 알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위나리의 상황을 알고 훌쩍훌쩍 울기도 하였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서 바위나리는 슬픈 마음이구나, 또 선생님이라면 외로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바위나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이튿날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을 뜻하는데요. 이튿날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불끈 솟아오르면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위나리는 이렇게 며칠 동안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찾아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위나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었겠죠? 자, 여기에서 바위나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짐작해 보겠습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바로 바위나리, 그러니까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위나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고 있죠. 슬픈 마음을요. 또 마지막에 또 나와요. 큰 소리로 으응 하고 울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위나리는 참 슬픈 마음이구나, 외로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울음소리가 밤이면 남쪽 하늘에 맨 먼저 뜨는 아기별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 지금 아기별이 등장하는데요. 아기별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까? 내가 가서 달래주어야겠다. 아, 우리 아기별이 달래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아기별은 별나라의 임금님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와, 우리 이제 바위나리가 외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궁금한 친구는 도서관에서 책을 직접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과는 여기까지 읽고 이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을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아기별은요, 어떤 성격인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아기별이 한 말이나 행동을 찾아보면 성격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아기별은 이렇게 누가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속으로 생각했죠? 아, 내가 가서 달래주어야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기별이 다른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하면 가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참 착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임금님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직접 찾아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남을 돕고 싶어하는 성격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아기별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해 봤는데요. 친구들, 아기별의 성격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착하다는 표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착하다, 이것 말고 비슷하지만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기별의 성격은 착해요. 착한 게 맞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친절하다 어때요? 친절하다. 남을 도와주는 친절한 성격. 친절하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럽다 할 때처럼 자상하다라는 성격도 착하다와 비슷한 말이고요. 선생님이 또 이런 표현도 알려줄게요. 동정심이 많다. 동정심이 무엇이냐면 남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인데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많은 아기별이죠. 자, 이렇게 착하다라는 성격을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기별이 만약 어디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시끄러워. 잠도 못 자겠네. 누가 이렇게 우는 거야. 진짜. 이렇게 했으면 어떤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기별 진짜 너무 나쁘네. 울 수도 있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나쁘다와 또 비슷한 성격을 표현하는 말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아기별이 진짜 나빴던 건 아니지만 나쁘다와 비슷한 성격을 표현하는 말. 사납다. 성격 한번 사납다. 또 못되다. 성격 못됐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성격 한번 고약하네. 이러한 표현도 나쁘다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격을 표현하는 말에는 참 다양한 것이 있는 걸 배웠는데요. 우리 세상엔 사람들의 성격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배운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1번, 밑줄 친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는 아기별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자,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는 방법은 인물이 한 말, 그리고 어떤 것? 행동.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책에서 이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가서 달래주어야겠다 라고 아기별이 속으로 생각한 모습,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행동, 이와 같이 말과 행동을 보니 아기별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1번,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것은 꾸준히 뭔가를 미루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건 부지런한 것과는 거리가 멀죠? 아닙니다. 2번, 동정심이 많다. 아까 선생님이 착하다와 비슷한 표현으로 알려줬던 동정심이 많다. 기억나나요? 동정심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듣고 도와주러 간 것이니까 동정심이 많다. 이것이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 3번 보기도 계속 볼게요. 교활하다는 뭘까요? 교활하다는 꾀가 많고 명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깔끔하다. 아, 성격 한번 깔끔하네 라고 할 때에는 일을 야무지게 하는 그런 깔끔한 성격을 뜻하고요. 5번, 느긋하다는 마음이 뭔가 여유가 있고 천천히 하려는 그러한 성격을 뜻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성격을 표현하는 말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잠시 배운 내용도 정리해 볼까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는 방법은 먼저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생각 등을 찾아 밑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 밑줄 그은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되는 성격을 적어본 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표현해 봅니다. 추론하며 읽기 두 번째 주제는요. 인물의 성격 짐작하기입니다. 우리 해솔이가 친구 중에 수줍은 성격을 가진 친구에게 한번 고민이 있으면 용기를 내봐 라고 조언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짐작해서 그에 따른 조언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글을 함께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 짐작해 볼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글은요. 짜잔!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이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저는 이 금덩이 진짜 소중한데 생각해보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그걸 위해서라면 이 금덩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금덩이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읽을 이야기의 제목이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이랍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인물들의 성격은 어떠한지 함께 짐작해 보겠습니다. 젊은이는 소중하게 품속에 넣어둔 금덩이를 꺼내어 높이 들고 외쳤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품에 있다가 이렇게 들고 외쳤다는 거죠. 저 아이를 구한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이 장면이 상상이 가나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옷을 벗어붙이며 나서더니 강물에 첨벙 뛰어들어 마침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야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젊은이, 그리고 물에 빠진 아이, 그리고 아이를 구하려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젊은이의 성격을 한번 짐작해 보려고 해요.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젊은이가 한 행동, 소중하게 품속에 넣어두었던 금덩이를 꺼내어 높이 쳐들고 외쳤어. 그리고 한 말은 저 아이를 구한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라고 한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젊은이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젊은이는 금덩이보다 사람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볼게요. 주막 주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하자 젊은이가 말하였어. 아무리 금덩이가 귀한들 사람 목숨에 비하겠습니까? 주막에 금덩이를 떨어뜨리고 나왔을 때부터 그것은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구했으니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셈이지요. 그리고 주인께서도 정직한 마음씨에 대한 보답을 받은 셈이니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주막 주인이 있는데요. 와, 드디어 아이의 목숨을 구했나 봐요. 주막 주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주막 주인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할 일일까요?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막 주인과 아이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으니 아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다행이고 눈물이 날 것 같이 고맙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글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간 다음에 젊은이의 한 말과 행동을 보면요. 여전히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나요? 우리 젊은이가 한 말 중에서 저는 아무리 금덩이가 귀한들 사람 목숨에 비하겠습니까? 금덩이보단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이제 우리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젊은이의 성격은 어떻다? 그렇죠. 금덩이보다 사람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한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쭉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또 짐작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젊은이는 이 금덩이를 처음에 자신이 묵었던 주막에 놓고 나와서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막 주인은 이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려 주었죠. 자,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걸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답이라는 낱말의 뜻을 한번 추론해 보는 게 어떨까요? 보답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는 내용의 앞뒤를 잘 살피면서 젊은이가 고마움을 다시 고마움으로 되갚았구나. 은혜를 갚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보답의 뜻은요. 은혜를 다시 돌려갚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낱말의 뜻을 확실히 모르더라도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 속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글에 나온 인물들의 성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온 인물 중 젊은이와 주막 주인의 성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에는 착하다, 정직하다, 욕심 많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표에 적어 놓고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이 진짜 이런 성격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표를 함께 완성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젊은이는 착한 성격인가요? 그래요. 우리 금덩이보다 사람 목숨 구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착한 성격이죠. 자, 그래서 은혜도 갚았고 하니까 더하기 표시로 나타낼게요. 더하기 표시는 긍정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착한 건 더하기 표시. 자, 그리고 주막 주인은 착했나요? 주막 주인도 생각해보니까 손님이 놓고 간 금덩이를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돌려주었어요. 이걸 통해서 주막 주인도 착하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성격은 정직함인데요. 정직하다의 뜻이 뭐예요? 숨기거나 거짓이 없고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격이 우리 젊은이에게 해당하나요? 우리 젊은이 사람 목숨 구하는데 아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도 더하기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우리 주막 주인은 어때요? 손님이 놓고 간 물건 다시 정직한 마음으로 돌려주었으니까 여기도 더하기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성격, 욕심 많음. 자, 우리 젊은이가 욕심 많은 성격이었다면 이 금덩이 이거 내 거야. 이거 애가 물에 빠졌지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행동했겠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젊은이는 욕심 많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격이었으니 아니다. 아니다의 표시는 이렇게 빼기로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이니까요. 자, 이번에 주막 주인은 어때요? 주막 주인은 욕심이 많았나요? 주막 주인이 욕심이 많은 성격이었다면 이 금덩이 이거 주막에 놓고 간 사람 누군지 몰라. 이거 내 거야. 이 땅에서 주웠으니까 이거 내 거. 하고 돌려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욕심 많은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빼기 기호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정리하는 표를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글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어 보고 마무리할까요? 자, 우리 젊은이의 성격은 젊은이가 한 말 또는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구한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금덩이가 귀한들 사람 목숨에 비하겠습니까? 목숨이 더 소중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젊은이의 성격은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론하며 일기에서 인물의 성격 짐작하기를 잘 해보았는데요. 그럼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인물의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요. 그런 다음에 성격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을 보며 인물의 성격에 가까운 낱말들의 표시를 해보아요. 그럼 인물의 성격을 잘 찾을 수 있겠죠? 또 인물의 성격을 정리하는 표를 만들 수 있어요. 성격이 맞으면 더하기 표, 그러지 않으면 빼기 표, 잘 모르겠으면 물음표로 표시를 하며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표에서 더하기 표, 빼기 표, 물음표 표시가 똑같다고 하여 인물의 성격이 똑같은 것은 아니랍니다. 내 성격은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땐 친절하다가도 배가 고파지면 예민해진단 말이지. 이런 성격을 뭐랄까? 왔다 갔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변덕스럽다.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격을 표현하는 말을 다음의 주소에서 남겨주고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